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바로 옆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건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1월 7일입니다. 경매 1차예요. 아직 유찰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 약 6억 7,300선이고요. 토지 면적은 70평 살짝 넘네요. 건물 면적은 112평 정도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물건인데요. 자, 입지부터 우리가 먼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니까 지금 스카이뷰로 설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경남 거제시, 거제도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이제 가덕도 해서 여기 넘어가면 여기가 거제도가 되는데, 거제도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 제 마우스 움직이는 옥포항 돼 있고, 이쪽이 이제 대우조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물건지는 삼성중공업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자, 확대하니까 이제 보입니다. 여기 삼성중공업이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 삼성호텔, 삼성문화관, 삼성중공업 사원아파트 이런 게 보이고요. 장평초등학교 인근에 보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 밑에 보니까 포레나, 그죠? 신축, 그죠?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입주 이제 다 돼 가겠죠? 네, 열심히 짓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요 물건을 우리가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 이제 찍으니까 삼성중공업 입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쭉 돌리면서 여러분 이 모습, 그죠? 이렇게 보시고, 여길 따라갑니다. 여길 따라가면 양쪽으로 뭐, 그죠? 바이크, 뭐, 주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쭉 가볼게요. 쭉쭉쭉. 쭉 가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다가구 원룸 건물, 상가주택, 이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사 인근이니까 아무래도 식당, 뭐, 그리고는 좀 한잔 하는 곳, 이런 곳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바로 여기 GS25라고 보입니다. 이 건물 바로 뒤에 있는 요 건물이에요. 지금 제 마우스 움직이는 여기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GS25, 요 뒤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길에서 두 번째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자, 1층 보니까, 그죠? 상가예요. 여기 그죠? 식당입니다. 그죠? 식당 보이고요. 2층은 주거용으로 보이고, 3층 부분이 보입니다. 자, 살짝 옆으로 가서 건물 옆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 너무 많이 왔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 1층 식당, 2층, 그리고 3층은 좀 증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1층, 2층에 비해서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요. 자, 그러면은 해당 물건 자세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7일 입찰 날짜고, 그리고는 토지가 70평, 그리고 건물이 약 112평, 감정가 약 6억 7,200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했고요. 상대보호구역이다. 아까 초등학교 있었죠. 학교 옆이라서 상대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감정가가 약 4억 4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1층, 2층, 3층 있습니다. 1층은 아까 식당이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3층 주택, 주택으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자,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2009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층은 2012년도에 증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증축할 때 용도가 뭐냐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용도로 현재 증축을 했는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은 위반 건축물이 되겠죠. 그죠? 적발이 안 됐으면은 그런 기재가 안 돼 있겠지만 일단 내용이 그죠? 위반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제가 열어봤더니 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위반 건축물 대장입니다. 해당 물건에 위반 건축물 되어 있어요. 발급 일자는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죠? 호수, 가구수, 세대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뭘죠? 볼까요? 1층 돼 있는데 1층에 보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그리고 주차장 계단실 보이는데 주차장이 어딜까요? 사진상으로 보이지 않던데요. 자, 2층은 주택이고요. 3층이 사무소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2020년 4월 27일 날 변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층이 식당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상 1층에 조립식 패널 구조 18제곱미터, 18제곱미터를 불법 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증축해서 뭘로 사용하고 있느냐? 음식점으로. 그죠? 음식점 용도로, 그러니까 1층에 음식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그저 불법으로 더 증축을 한 겁니다. 18제곱미터, 한 5점 몇 평 되겠죠? 그리고 지상 3층에 우리 원래 사무소 용도로 한 거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무소 용도로 이렇게 증축한 거 말고 8.58제곱미터를 불법으로 더 증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무소 용도로 3층을 증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소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단독주택 용도로 불법 용도 변경이 있다. 그러니까 증축이 두 개예요. 그래서 1층 아마 주차장 쪽인 것 같아요. 주차장 부분 18제곱미터를 증축을 해서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상 3층에 8.58제곱미터 약 3평 가까이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증축해가지고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소 용도로 원래 지어진 3층을 증축한 3층을 주택으로 역시 불법 용도 변경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위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라든지 임차인 관계라든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봅니다. 2009년 7월 22일 날 상속됐고 2009년 7월 28일 날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제 축협이고 지금 넘어가 있고요. 뭐 그건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토지 등기부에서는 2009년 7월 28일 근저당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매 신청이 된 거예요. 다 소멸 대상입니다. 자, 건물 등기부 볼게요. 건물 등기부는 2009년도에 아까 건물 지어졌었죠? 사용 승인 났잖아요. 사용 승인되고 소유권 보존되고, 그리고 2009년 7월 28일 날 역시 근저당. 요거랑 이제 토지하고 이렇게 건물과 토지 공동담보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억 3,910인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 추가 담보를 받았다면서. 자, 여기에서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임차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관계 보니까 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등기부의 말소 기준 등기 2009년 7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5월 19일입니다. 이 날짜 지나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 요구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차인 3명 보입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거용 201호 부분이 있는데요.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 배당금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유땡땡씨 봅시다. 전입은 2019년 3월 21일 돼 있는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자, 전입일 보니까 말소기준 등기 2009년 7월 28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늦어요. 그래서 대항력 없고 아무런 뭐 신고한 게 없고 배당 요구한 게 없으니까 배당금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여땡땡씨 봅시다. 여땡땡씨 보니까 주거 및 영업용 1층 점포 부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오늘 좀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입일자 2009년 11월 2일입니다. 확정일자 2018년 8월 9일이고요. 배당 요구는 2020년 3월 19일입니다. 보증금 3천에 월 15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09년 11월 2일이니까 말소 기준 등기 2009년 7월 28일보다 늦어요. 그래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임대차 보호법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게 담보 물건이 뭐냐면은 아까 2009년 7월 28일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28일 근저당이에요. 자, 임대차 보호법 열어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먼저 나오는 게 2009년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다. 그죠? 2008년 8월 21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일 위에는 수도정비계획금 어쩌고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제시니까 4천만 원 이하일 때 1,4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증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전입을 한 걸 따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고 사업자 등록일이 2009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은 2009년 1월 31일이니까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릅니다. 그죠? 상가 임차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증금 플러스 그리고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 곱하기 100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이 3천만 원에다가 150 곱하기 100 하면 1억 5천이니까 1억 8천이 되겠죠. 환산 보증금. 상가 임차인이라는 기준에 거기에 본다면은 1억 8천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임대차 보호법 다시 한번 봅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봅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내려가니까 2009년 아닙니까? 여기거든요. 자, 기타 지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게 1억 5천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는 여기 2,500만 원은 소액임차인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하는 환산 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여야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최우선 변제는 안 되죠. 아까 1억 8천이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되거든요.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아까 주택 임차인으로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1,400의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나머지 1,600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거고. 자, 그런데 상가 임차인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도 아니어서 최우선 변제도 없고. 그리고는 확정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도 없는 겁니다. 왜? 1억 5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1억 5천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 당시를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낙찰받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상가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배당을 못 받으니까 명도에 저항이 있을 것이며 주택임차인으로서 만약에 주거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1,400의 최우선 변제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1,600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상가 임차인의 어떤 확정 같은 경우에 지난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확정을 어떻게 받냐면은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등기소에서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등기소에서 받았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 거기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상세한 내용이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택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해서 그 사례별로 이제 Q&A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자,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 같은 경우 1층이 원래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주거용이죠. 그죠? 상가입니다. 그 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질문이 어떤 게 올랐냐면은 저는 현재 방 2개와 주방이 있는 다방 4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면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 40평 중에서 다방 영업을 위한 부분이 27평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주거 면적이 13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다방 면적이 더 크다 그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인 방과 주방을 어디까지나 다방 영업에 부수하여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 경매권에 이제 소개드리고 있는 경매권의 1층 임차인이 그래서 주거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당을 하는데 식당 면적보다 주거 면적이 크다. 내부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여기서 법원에서 이렇게 봐서
이제 그 왜 이런 거 이제 신청할 때 배당 요구 신청하고 할 때 도면 같은 게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아니어서 어떻게 그냥 지나쳐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당 배제가 들어온다고지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요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주거용 상가를 임차해가지고 쓰면서 그러니까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아주 일부, 그죠?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가 면적보다 주거가 적을 때, 상가가 더 클 때, 그래서 예, 그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 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이때는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원래 주택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 자, 저는 현재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로 개조한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멍가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은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 중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 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그러니까 주된 용도는 비주거인데 일부만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경매 입찰하시다 보면은 이런 사건을 또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고 저기 보증금 3천에 150 전입 이렇게 돼 있으면 3천에서 1,400 배당 받으니까 나머지도 또 확정일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명도가 너무 수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떤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거. 제가 예전에 보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경매 지식 중에 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여러분 이제 뭡니까?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저기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최신 이제 법이 이제 적용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은 등기부 보는 거. 등기부 보면 뭐죠? 말소기준 등기 찾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거보다 앞서서 뭐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이런 게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후순위가 있는 경우에도 뭐죠?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소멸이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일부 소멸이 안 되는 가처분도 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고 여러분이 열심히 유치분 공부하고 법정지상권 공부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 낙찰받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은 이런 건물을 낙찰받을 때는 여러 가지 그죠? 네, 따져봐야 되는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경매 낙찰받고 명도하고 할 때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어요. 우리 입찰할 때는 낙찰가 중요하지만 낙찰가 플러스 명도에 소요되는 비용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게 우리 명도비가 얼마나 드느냐 안 드느냐 그래서 얼마나 수월하냐 아니냐 라는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제 채널 쭉 리스트에 보면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제 법 관계도 법 시행령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 부분이 지금 이어땡땡시 1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점이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1금융 기관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출도 안 될 겁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지 전혀 100%안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이금융이나 뭐 신탁대출이나 아니면은 뭐 대부라든가 여러 쪽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이 물건이 탐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을지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이런 거 미리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